이 얘기를 제가 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국밥집을 3년간 운영하던 지인 사장님이 계신데 하루 종일 바빠도 인건비도 빠듯한 구조로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저희가 진단해 보니까 식재료 원가율이 너무 높더라고요. 그 부분을 즉시 개선했고 그 결과 원가율을 10% 이상 낮추고 반대로 순이익률은 10% 이상 개선되었습니다. 필요 없는 메뉴는 줄였고 그리고 남아있는 기존 메뉴의 조합으로 시그니처 세트를 만들고 플레이팅까지 업그레이드하면서 고객 만족도는 오히려 높아졌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인터뷰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다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되면서 컨설팅을 통해 독립 매장을 전환 중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짧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북에서 돼지국밥집을 운영 중인 30대 자영업자입니다.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매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돼지국밥 프랜차이즈고요. 지금 현재 제가 3년 정도 이제 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열심히는 하는데 성과가 보일 때는 보이다가 또 이제 안 보일 때는 또 안 보이고 아프니까 사장이라는 말도 있는데 진짜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디가 정확하게 내가 아픈 부분을 알면은 보완을 하거나 치료를 받으면 또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정확한 원인이 분석이 현장에서는 일에 부딪히다 보니까 파악이 어려워가지고 이런 컨설팅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일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였나요? 좀 많은 게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뽑는다면 일단은 원가적인 부분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파악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프랜차이즈 물류로 통해서 들어오는 품질에 대한 관리도 사실 이제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게 받았을 때 품질적인 부분이 이상이 있으면 그때 현장에서는 바로 이제 뭔가 라이브로 이루어지는데 그때 뒤늦게 파악이 되거나 고객한테 제공하는 품질이 조금 저하가 되는 경우를 저희가 직접 통제를 못하다 보니까 힘들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니까 그 본사에서 이렇게 공급되는 식재료가 대부분일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품질이 일정하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매번 그렇진 않은데 특정 이제 뭐 날씨적인 기후적인 요소나 물류적인 사고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이제 의해서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매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면 좀 더 빨리 출근해서 뭔가 그런 게 컨트롤이 가능한데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다 보니까 좀 불편한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어떤 식재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네. 그게 매장에서 또 유연하게 대응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네요. 이게 본사에서 물건을 또 다시 또 받아야 된다든지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네. 처음에 프랜차이즈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제가 일전에 이제 식품 회사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식 브런치 매장에서도 이제 5년간 팀장으로도 근무를 했었는데 돼지국밥집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돼지국밥집에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경험해보기도 했지만 전적인 과정은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위험 부담을 덜 안고자 이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돼지국밥이 또 스테디셀러 메뉴이긴 하죠. 네. 그런 돼지국밥을 선택해서 내가 창업 준비를 하면서 처음이니까 네.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시작하게 됐네요. 상권에 경쟁 브랜드가 생기면서 매출 하락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인근에 국밥집 브랜드가 두세 곳이 이제 생겼습니다. 골목에서 이제 돼지국밥집이라는 브랜드가 창고에 들어올 때마다 보통 이제 오픈을 하면 오픈 이벤트를 하지 않습니까? 오픈 이벤트를 하게 되면 그때마다 저희 매장에 있는 이제 손님이 오고 휑해지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안에서는 조바심도 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불안한 상황인 거죠. 네. 아무래도 그런 전문점인데 또 프랜차이즈 매장인 경우에는 좀 비슷한 경쟁 식당이 생겼을 때 매출을 유지하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대응을 하기에도 어차피 돼지국밥집인데 옆에 돼지국밥집이 생겼어. 갑자기 다른 걸 팔기도 어렵고 개인 매장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매장이다 보면은 되게 유니크한 메뉴들을 팔진 않잖아요. 보편적인 메뉴들을 팔 텐데 근데 그때 경쟁 매장들이 왔을 때 내가 매출이 떨어진다라고 해도 대응하는 게 쉽진 진짜 않았을 것 같아요. 아까 초창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픈 부위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이제 외부적인 풍파를 맞다 보니까 더욱더 내부에서는 혼동이 카오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본사에서 마케팅 지원이라던가
운영과 관련된 그런 도움이 좀 부족했다고 들었는데 마케팅에 대해서 사실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요즘에 다들 이제 마케팅을 비용을 써서 이제 마케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본사에서 마케팅을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두 가지 다 해당되지는 못했습니다. 수익 구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비용을 더 지출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다가 독립 매장으로의 전환을 결정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하다가 자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욕구가 하나는 있었습니다. 네, 있어가지고 이제 개인 매장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이 진짜 쉽지만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운영을 해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내가 일하는 근무하는 시간에 비해서 최저 시급도 못 받는 상황이고, 그게 현실이다 보니까 그 과정이 참 쉽지만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프랜차이즈 매장 운영하다가 그 이전에 회사 생활을 할 때보다 또 수입이 더 적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본사에서 특별히 우리 매장만을 위해서 매출이나 수익 개선을 위한 어떤 도움도 부족했던 거고, 근데 내가 직접 내가 장사를 계속 해나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원인을 찾고 분석하고 스스로 개선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스스로 개선을 하려면 일단 어디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명확한 진단이 매일매일 현장에서 하루 근무하고 마감하고 가면 집에서 이제 피곤해서 이제 쉬게 되고, 그게 그 쳇바퀴 삶의 반복이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뭔가 명확하게 이 부분이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자영업을 하는 사장님들이 프랜차이즈 매장을 하든 개인 독립 매장을 하든 운영에 문제가 있고 악순환에 빠졌을 때 그걸 다시 되돌려 놓기가 사실 진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간도 되게 부족할 거고, 나는 어쨌든 장사가 잘 안 되더라도 계속 매장에 있어야 되고, 수익이 문제가 생기면은 또 기분도 계속 다운되고 하니까 내가 뭔가 개선하려는 의지도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게 사실 자영업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겪는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분명히 내가 이 부분은 약하고 이 부분을 고쳐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하루하루가 이제 육체 노동이다 보니까 고단하더라고요. 그 약점을 뭔가 개선하고 진행하는 그 습관이 형성이 혼자 하기는 되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가장 페인 포인트는 페인 포인트고 도움이 절실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새롭게 개발한 시그니처 메뉴 같은 경우에는 수육이랑 그리고 국밥이랑 그렇게 같이 나가는 이렇게 정식 메뉴잖아요. 네. 수육을 8호에 올려서 네. 또 그릇도 또 바꾸고 해서 1인 수육이지만 충분히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을 맞췄는데, 그걸 처음 받았을 때 고객들의 반응이 되게 좋았다고 들었어요. 네, 엄청 좋으셨습니다. 일단은 그 화로에 나가는 그 자체를 이제 손님께서 국밥집에 이제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저도 이제 처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밥을 좋아하는 저로서도 처음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런 게 좀 신기하게 바라보셨던 것 같고, 그 높이감이 있어가지고 손님들이 좀 더 이제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하고 하면서 기존의 매장에 없던 메뉴를 만들어낸 건 아니잖아요. 기존에 이미 팔고 있던 메뉴를 저희가 조합을 해서 이렇게 만들고, 그릇이나 이런 것들 플레이팅을 좀 바꿔서 또 비주얼적으로도 좀 더 돋보이게 하고, 사실 이 정도만으로도 고객 만족도가 많이 되게 높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개인 매장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메뉴 개발에 대해서 니즈가 있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좀 많을 텐데, 특별한 레시피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팔고 있는 메뉴를 조금 더 구성을 바꾸고 예쁘게만 보이게 만들어도 고객 만족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정말 그 부분을 느꼈던 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수에 묻은 얼룩은 제가 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식당에서 저는 계속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뭔가 계속 이제 잘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손님들 보시는 관점이랑 그리고 외부에서 뭔가 바라봤을 때는 이게 이 방향이 아닌데라고 평가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조력 받아가지고 개선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게 스스로 내가 개선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도 운동을 본인이 아무리 잘해도 또 옆에 트레이너나 코치를 두잖아요. 제3자의 시선으로 봐주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례로 저희가 이번에 컨설팅 진행하기 전에도 음식에 대해서 되게 공을 많이 들이셨잖아요. 아무리 프랜차이즈 매장이지만 내가 매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최선을 다하신 것 같던데, 근데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음식은 공을 들였는데 그릇은
너무 기본적인 그런 멜라민 그릇에 담아서 제공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아쉽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아직 컨설팅 진행 중이지만 정말로 그에 대한 효과는 확실히 많이 본 것 같고요. 가장 좋았던 게 처음에 이제 진단을 통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했고 문제가 발견됐으니까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과제를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과제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개선이 되고 뭔가 성과가 숫자적으로 보이고 그런 게 이제 손님들한테도 올바르게 전달이 되는 그런 개선 과정을 통해서 저도 되게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독립 전환을 유지하면서 운영에서 크게 또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그 전에 매장에서는 대표 메뉴라고 하죠. 그 시그니처 메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과정에서 이제 시그니처가 이제 서명이라고 하는데 시그니처가 얼마나 또 이제 그만큼 그 매장을 대표하는 메뉴인지 그런 게 중요성도 알게 되었고 플레이팅이나 이런 거를 다르게 뭔가 차별화하게 제공을 하면서 손님들이 받으셨을 때도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는 진짜 변화를 제가 직접 느끼면서 엄청 도움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의 정육점이나 이런 고깃집을 선택을 해가지고 지역 재료를 활용해가지고 직접 이제 고기를 손질해가지고 직접 써는 불편한 과정이 있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원가 절감이 확실히 되었습니다. 10% 이상 원재료의 부분을 개선을 하면서 손님들도 좋은 품질의 고기를 드셔서 좋고 저 또한 이제 이게 수익적인 부분이 개선이 되어서 엄청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원가율이 10%를 줄이면 그게 바로 순이익이 10% 증가하는 사실 효과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10% 사이에서 손님들에게 그만큼 또 더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여유적인 것도 생겨가지고 뭐 셀프바에서도 뭐 식혜나 밥도 더 드릴 수 있고 밥 같은 거에 또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매장들이 되게 많아요. 원가율은 되게 높은데 고객은 원가율을 알지 못하거든요. 고객이 국밥을 먹으면서 이 국밥은 원가율이 한 40% 정도 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고객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고객은 그런 식으로 숫자적으로 만족도를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감정이 이거 푸짐하다, 맛있다, 예쁘다 그냥 이런 감정적인 걸로 가치를 매기기 때문에 원가율은 낮추면서도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대부분은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사장님들이 선택하시는 게 그냥 음식, 원재료를 더 좋은 걸 쓴다던가 그냥 더 많이 드린다던가 단순히 그런 것만 하니까 고객 만족도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원가율이 너무 상승하면서 또 내 수익이 많이 줄어드는 나쁜 구조가 형성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도 고객 만족도 높이고 또 원가율도 충분히 개선이 됐고 그리고 사실 앞으로 또 원가율이 지금보다도 거의 10% 정도는 더 줄일 수 있는 지금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진행을 또 하게 되면은 주변 경쟁 업체들과 차별점을 통해서 매출 향상도 일으키고 또 반대로 우리 내부적으로는 원가율 구조 개선을 통해서 순이익이 뭐 작게는 10% 많게는 20% 가까이 기존보다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성과가 나올 것 같아서 저희도 너무 기대되네요.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국밥집이나 매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프랜차이즈가 절대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프랜차이즈가 음식을 제공해주는 그 서비스나 이런 게 어떤 시점에서는 엄청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프랜차이즈 회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가 무조건 나쁘다라는 생각은 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뭔가 프랜차이즈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뭔가 내가 일을 하는데 이게 잘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게 개선이 안 되거나 개인 브랜드로 준비를 하시고자 한다면은 이런 컨설팅이나 교육을 받는 게 시간도 절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시간을 내서 뭔가 교육을 받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개선을 하면은 그만큼 비용적인 부분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절감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이제 자영업 시장이 이제 어렵다고 하는데 저 또한 현장에서 열심히 이 부분을 개선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버텨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모든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영상 잘 보셨나요? 국밥집은 메뉴가 단순하고 공정이 반복이라 오픈하고 안정화되면 본사에 지속적인 도움 없이도 충분히 매장을 굴릴 수 있는 구간이
빨리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로열티나 본사 물류 구조가 계속 붙으면 열심히 팔아도 남는 돈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국밥집은 프랜차이즈보단 독립 매장으로 가성비 좋은 메뉴와 수익 구조만 잘 만들어 두면 오히려 더 유리하게 장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밥집을 운영 중이시거나 창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오늘 딱 10분만 투자해서 내 가게 숫자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가게의 원가율은 몇 %인지, 그리고 내 가게 순이익률이 실제로 얼마인지, 이 두 가지만 알아도 그 다음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사장님이 가져가는 돈은 2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원가율 계산과 순이익률 계산을 어떻게 할지 고민되는 사장님들을 위해 셀프로 직접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무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내 가게의 메뉴 원가율을 체크하는 방법, 그리고 순이익 점검을 위한 손익계산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 매장으로 국밥집 창업할 때 꼭 필요한 핵심 체크리스트를 담은 간단한 전자책을 무료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신청 링크를 남겨뒀으니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바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앞으로도 좋은 정보와 장사에 도움이 되는 무료 자료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